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비상계엄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군사독재 종식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여야 의원들이 사정 무렵 임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가 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계엄령은 선포 약 150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4시경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국회 주변에 투입되던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는 1979년 12.25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었으며 6시간 계엄으로 대한민국 역대 최단기간 계엄령이었습니다. 계엄령 사태로 촉발된 전국 불안 속에 야당은 곧장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재석 300명 중 195명의 찬성에 그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뒤 12월 24일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고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핵심 법적 쟁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주하는 비상사태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제적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계엄 선포 사유는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와 반국가 세력의 음모 등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전시나 사변과 같은 객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 제77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외국 당국도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합법적 절차에 미흡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통고는 이루어졌으나 국회가 즉각 해제 결의를 함에 따라 계엄 지속은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헌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없이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강압으로 전복, 기능 정지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회의 입법, 행정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고 정치활동과 언론을 금지하며 국가 권력 체계를 흔들려 한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면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 제87조 내란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명시되었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의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 의무 및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인지 또한 형사법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가 심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중대성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었으며 추후 구속 취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헌법적 응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으므로 탄핵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헌법을 파기한 대통령을 헌법이 파면한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탄핵 찬스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이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 회복과 책임 추구. 탄핵은 궁극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야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거쳐야 하므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도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재발 방지와 경고.
탄핵을 함으로써 향후 어떤 권력자도 헌정을 유린하며 가차없이 파면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한성파 논리입니다. 8.9 혁명이나 1987년 6월 항쟁처럼 국민 정황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례는 있었지만 제도적 장치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은 탄핵뿐입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성공 사례가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자기 정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고 차후 유사한 시도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학자들은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탄핵제도가 제대로 기능함을 보여줌으로써 헌정 질서는 더 궁궐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반대 진영 논거, 과도한 조치자 정치적 탄압 주장. 탄핵 반대론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절치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며 정치적 흑백 논리에 따른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 내 행위였고 국회가 이미 계엄을 해제시켜 사태가 종료되었으므로 탄핵으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력적 행동이라는 시각입니다. 안보 위험 및 좌파 폭력 우려. 일부 구구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실제로 야당 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북한 종북 세력의 책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탄핵이 그런 반국가 세력의 승리로 귀결될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경제 및 국정 공백 우려. 현실적인 이유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경제계 인사들과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길어지면 경제 혼란이 가중된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가 기각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권한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거국 내각 등을 통해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탄핵 소추 자체의 흥결사항. 지난 1차 탄핵안의 결론 부분에는 이태원 참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소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물론 현 정부의 위기 실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9대0 만장일치로 기각의 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2016 헌나 1 당시에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기에 탄핵 소추 자체에 중대한 흡결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소위 명태균 게이트는 탄핵과 무관한데도 이끌어온 게 분명하다는 법조계의 공공연한 시각도 있다는 걸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흠결은 외교 관련 부분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것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익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의 합법적 외교 정책을 탄압하는 사유를 읽히며 1차 탄핵안 자체는 헌재 학자들도 큰 문제가 너무 많은 탄핵안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탄핵 정국 자체가 야당의 무리한 법적 흠결로 이끌어온 탄핵이니만큼 대통령을 탄핵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헌재의 판단 예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판결 구조는 원칙적으로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나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공석 등의 이유로 6인 체제로 시작하여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 다수 헌법학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등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평가하며 탄핵 인용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헌법학자는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며 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일치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평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제77조와 헌법 제65조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국회 계엄 해제 결의와 군 동원의 부적절한 집행 등 객관적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다면 재판관 전원 또는 압도적 다수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심층 분석과 여러 출처 보도, 헌법학자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탄핵 인용 확률은 대체로 85%, 95% 사이로 추정되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여론과 시민사회의 압력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보아 탄핵 인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몇 대 몇으로 탄핵이 인용, 기각, 분석. 단순 계산상 파면 6표 미만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관들의 성향이 4대4라 유리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성향과 무관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 이정미, 김희수, 좌파 2명,
이진성, 김창조,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우파 6명. 2대6으로 탄핵 부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대체로 사실관계를 따질 때는 의견이 안 갈리고 평가할 때는 헌재 재판관들 정치 성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의 핵심은 사실관계 판단입니다. 헌재에서는 정치인 체포 시도, 최상목 축지 등의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체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면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은 해석의 영역보다 사실관계 판단 영역이 크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갈등을 우려해 여러 차례의 내부 회의, 평의를 거쳐서 분열된 결과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법조계와 헌재재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이나 7대1로 파면을 예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할 헌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입니다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체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당활동, 집회, 시위를 금하고 언론 출판을 통지한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군대와 경찰 동원의 정당한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 또한 확인되었고 이는 3권 분립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대의민주주의, 직접 선거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실제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개입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말한 비상계엄 정당성이 위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보는 이루어졌으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시도했다는 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고 4시간 동안이나 방치하여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초기에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었으나 체포영장이 내려졌으나 체포에 불응하였다는 점 등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식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8대0 만장일치로 판명될 것으로 보입니다.